좋아요, 여러분. 저는 나토의 가장 큰 지지자였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어딘가 약하게 굴었다고 비판해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여러 번 밝혔고 그로 인해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현재 서방 지도부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토를 약화시키거나 완전히 해체할 수 있는 더 많은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총리들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바로 그런 기회를 주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호주는 미국보다 호주-미국 동맹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토니 에버시, 우리가 자원해야 한다고 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원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크게 지원할 필요는 없었으며 수만 명의 호주 군인을 이란에 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투기와 잠수함 몇 대만 보내면 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우리 동맹이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영국은 군함 몇 척만 보내면 됐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신들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슬림 유권자들이 두려워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싸늘하게 대했습니다. 이미 이런 동맹들을 좋아하지 않고 이미 고립주의자이며 이미 나토와 다른 서방 동맹들을 약화시키고 있던 도널드 트럼프에게 말이죠. 이제 그를 탓하지 않아요. 그래요. 당신들은 이란 공격 전에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미국을 동맹으로 이룰 가능성에 비하면 훨씬 작은 불만이에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그날이 왔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서방 동맹은 끝났어요. 이것 좀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방금 영국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항공료를 못 구하는 나라들 중 호주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사정하고 있지만 중국도 자기 비축분을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중국을 탓할 수 없어요. 우리도 코로나를 겪었으니까요.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바로 그린 기후 집단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호주는 2008년에 8개의 정유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몇 개 남았는지 맞춰보세요. 2개요. 그리고 그 두 곳마저도 거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싱가포르에 원유를 수입해 정제된 제품을 보내달라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료 비축량이 31치밖에 없고 그마저도 대부분 운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료 비축 저장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심하죠.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약 일주일 후에 석유가 완전히 바닥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석유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주는 철도망도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선한 농산물은 트럭으로 운송되고 그걸 위해서는 디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젤도 없을 겁니다. 디젤 가격은 이미 올랐고 농부들은 연료 부족에 아우성입니다. 이번 시즌 수확량도 부족할 거예요.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앤서니 앨버니지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큰 변화를 이뤘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잠시만요. 잠깐 돌아가 봅시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들이 되었는지 아시나요? 우리 모두가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리더로서 번영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미국이 그 규칙을 만들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곧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중국은 서방이 만든 규칙 아래에서 사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지배력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중입니다. 이건 두 번째 국면입니다. 이란을 제거하면 중국은 사실상 친구가 없고 북한만 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중국과 대결하게 될 때 저는 미국이 결국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대가와 동맹국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상에 도달했을 때 누가 그 게임의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자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승자라면 왜 미국이 호주나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을 돌봐야 합니까? 보세요. 저는 이 말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되어 서방 세계 질서를 지지하는 규칙과 법을 집행하길 바라지만 정작 우리는 손을 더럽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요. 당신이 그 일을 하세요. 당신이 가서 이런 것들을 집행하세요. 이게 바로 미국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우리가 자유세계를 위해 싸우길 원한다고. 이란은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란은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란은 미국이나 이스라엘만의 위협이 아닙니다. 이란은 영국과 서유럽 그리고 호주에도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쟁이처럼 행동하고 손을 더럽히기 싫어하며 무슬림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트럼프에게도 꺼지라고 했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미국은 손을 더럽히게 됩니다. 미국은 전범으로 비난받고 전 세계의 미움을 받으며 홀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이긴다면 왜 미국이 우리를 돌봐야 하죠? 왜요? 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성공을 바라서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미국인이라면 트럼프의 사고방식이 100% 옳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이란과 전쟁을 시작하는 게 좋은 시기였는지 논쟁할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란과 전쟁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을 지지하고 이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니죠. 우리는 멋진 척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국제법을 들먹이고 싶어 하죠.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보 페드로 산체스처럼 미움을 사고 싶지 않거든요. 그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와 미국 이란 전쟁에 대한 입장 때문에 모로코에서 10% 할인을 받았습니다. 왜 미국이 유럽인들을 구하러 와야 합니까?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기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슬라보크라니입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날부터 저는 슬라보크라니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유럽에서 나토 병력을 철수한다면 정말로 미국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한 이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항공유를 구하지 못하는 모든 나라들, 예를 들어 영국과 호주처럼 이란의 지도부 제거에 관여하기를 거부하는 나라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사세요. 우리에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는 계속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국제유가는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이 입찰을 합니다. 미국이 수출하는 대부분의 원유는 미국 내에서 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원유를 캐나다와 유럽으로 수출하고 그곳에서 정제한 다음 다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유가가 모두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산 원유의 직접적인 고객들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영향을 받더라도 결국 모두가 그 가격 부담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 가진 한 가지 이점은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호주처럼 주유소에 연료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거의 500개의 주유소가 연료가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뒤늦은 용기라도 좀 내세요. 뒤늦은 용기 말입니다. 해협으로 가서 그냥 장악하세요. 이제 스스로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잘 말했어요. 냉전이 끝난 후 유럽 국가들은 평화 배당금을 명분으로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유럽 민주국가들은 관대한 복지사회와 NHS 같은 보편적 의료, 그리고 유니버설 크레딧을 구축했습니다. 오, 머리가 좀 아프신가요? 집에 계세요. 정부가 돈을 줄 겁니다. 불안, 정신건강수당, 그런 것들 전부 다 말이죠. 미국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자본주의적 노동사회를 유지하는 동안 영국과 유럽인들은 복지사회를 만들고 국방 예산을 줄였으며 이 모든 것이 미국 납세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미국이 당신들의 안보 비용을 대줘야 합니까? 제 생각에 독일은 국방에
최대 8천억 유로를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8천억 유로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우리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만 그렇게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8천억 유로를 원래는 쓰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미국이 와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유럽과 호주에게 미국 같은 큰형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의 밤이를 보조해주는 그 나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의 논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원래 나토를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존 볼턴은 2018년부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나토를 해체할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왔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때가 바로 그의 비위를 맞춰야 할 때였어요. 알겠죠? 하고 싶지 않고 싫으실 겁니다. 모두가 트럼프 혐오증에 걸렸으니까요. 여러분 유권자들도 트럼프와 미국을 싫어하죠. 하지만 돈을 좀 아끼고 싶고 유니버설 크레딧이나 복지수당을 계속 받고 싶고 국방 예산을 늘리고 싶지 않다면 결국 그의 크고 주황색인 엉덩이에 입을 맞춰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이 그에게 그렇게 말할 구실을 줬어요.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영국과 호주, 그 핵심 동맹국들조차도 부당한 전쟁이었던 이라크 전에 미국과 함께 참전했죠. 우린 약속을 지켰고 미국을 지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워크주의자들이 있죠. 이제 워키 좌파 정치인들이 집권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니 서부의 무슬림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더 이상 자원하지 않을 거예요. 키오스타마도 마찬가지고 메우란도 마찬가지야. 트럼프도 메우란에 대해 트윗을 올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러시아 문제를 도와주길 원해. 정말 멍청한 짓이야. 우리에겐 그들을 위한 연합이 있지만 그들은 이미 일찍 왔어야 했어. 그리고 그들도 영향을 받아. 놀라운 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너는 필요하지만 호주처럼 꼭 필요하진 않아. 우리는 주유소에 연료가 없어.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 전혀 필요 없어. 우리는 석유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영향 없어.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있어.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보다 2배나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고 곧 3배가 될 거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지? 그래도 그건 사실이 아니야. 미국은 자체 원유를 정지할 수 없어. 이거 들어봐. 피트 엑슨 말인데 좋은 지적이야. 나토에 관해서는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내가 한마디만 하자면 많은 것들이 드러났어. 우리가 자유세계를 위해 이런 규모의 노력을 할 때 우리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위해 무엇을 기꺼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들이 전 세계에 보여졌어. 이 미사일들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지도 않아. 동맹국들과 다른 나라들까지는 다 차. 그런데도 우리가 추가 지원이나 단순한 상공 통과 허가를 요청하면 질문이나 장애물, 망설임이 돌아와. 영국조차도 처음에는 미국이 영국 내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봐. 왜 미국이 너희 나라에 기지를 두고 너희를 방어해야 하지? 그게 유일한 이유야? 그리고 슬픈 점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렇게 많은 걸 내줄 필요도 없었을 거라는 거야. 아예 몇 척만 보내면 돼. 그게 전부야. 최전선에 있을 필요도 없어.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아. 아마도 미군과 함께하는 특수작전 보안부대 정도만 있을 거야. 그게 다야. 그렇게만 하면 동맹을 유지할 수 있었어. 또 대통령은 필요할 때 함께하지 않는 나라는 진정한 동맹이 아니라고 지적했어. 그는 그 점만 말한 거야. 그건 정말 공정한 지적이야,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야. 이곳은 우리가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훨씬 덜 사용하는 국제수로야. 사실상 훨씬 덜 사용하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맞설 준비를 해야 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위협에 맞서 자유세계를 대표해 힘든 일을 감수했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만이 아니야. 우리가 그 해협이 열려 있도록 준비의 대부분을 해왔지만 그건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 서방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불만은 이봐, 우리와 상의했어야지. 알겠어? 라는 거야. 하지만 이란의 이슬람 정권이 자유세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어. 그리고 이란은
중국, 즉 우리의 미래 적수이자 앞으로 게임의 규칙을 정할 나라의 동맹이었어. 그 규칙들은 호주나 영국, 프랑스, 독일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야. 미국은 이제 어른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야, 여러분. 정말 한심하고 슬픈 상황이야. 영국의 토리당이 집권하고 여기 호주에 연합 세력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을 거야. 하지만 우리의 불운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총리들이 집권하고 있었다는 거야. 우린 더 많은 일을 해야 해. 나는 우리가 앞으로 미국의 호의를 되찾기 위해 미국에게 아첨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이 지도자들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다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자유세계에서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서에 반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미국인들은 이미 세계적인 전쟁에 지쳐 있어. 사실 그들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면 세상은 매우 어두운 곳이 될 거야. 그래서 당신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우리 지역 동맹국들을 계속 괴롭히고 우리의 에너지 공급로를 볼모로 잡는 걸 그냥 두겠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건 위협이었어. 그리고 트럼프가 강제로 조기에 물러나게 된다면 그건 모두에게 아주 나쁜 세상이 될 거야. 우리 동맹국뿐만 아니라 모두에게.